정말 푹푹 찌는 여름인데요. 이럴 때 에어컨 없이는 좀 힘들지만 또 전기세 걱정이 만만치 않으시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또 여러 정보들을 좀 모아서 에어컨 전기세 확 아낄 수 있는 그런 핵심 비법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습관들 때문에 좀 전기세를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올여름은 훨씬 시원하고 또 알뜰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잠깐 외출할 때요. 마트 가거나 병원 가거나 이럴 때 에어컨 끄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켜두는 게 좋을까요? 보통은 그냥 끄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네, 그게 근데 에어컨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.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그 인버터형 에어컨 있잖아요. 인버터형이요? 네네. 네, 그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는 이제 집을 비우는 시간이 한 90분? 그 정도 이내라면 끄지 않고 그냥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 절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90분이요? 기네요. 네, 왜냐하면 최신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그 필요에 따라서 작동 강도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거든요.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식으로요. 아하. 그래서 처음 켤 때 전력 부담이 예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덜하죠. 그런데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켜게 되면 그 설정 온도까지 낮추느라 초반에 에너지를 확 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인버터 모델은 껐다 켤 때 드는 전기보다 그 이미 더워진 집을 다시 시원하게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클 수도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대략 90분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야, 90분 기준.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. 여러분은 외출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?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리모컨 기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보면 자동이나 AI, 스마트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생각보다 이걸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이 기능들이 진짜 전기세 절약의 숨은 공신인데요. 이 모드를 딱 눌러놓으면 에어컨이 알아서 실내 환경을 감지해요. 오, 똑똑하네요. 네.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설정 온도에 도달했다 싶으면 알아서 운전을 좀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송풍 모드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요. 아하.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딱 막아주는 거죠. 혹시 2010년 이후 모델 쓰고 계시다면 이 기능들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정말 도움될 겁니다. 그냥 약풍으로 계속 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. 알아서 다 조절해주니 편리하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에어컨 자체의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소용없을 텐데요. 가끔 보면 바람이 좀 약해진 것 같거나 냄새가 날 때도 있고요. 아니면 갑자기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다 싶을 때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그럴 때는 거의 필터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. 필터요? 네, 필터를 먼지가 그냥 가득 껴 있으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럼 냉방 효율이 뚝 떨어지고요. 모터에도 무리가 가면서 전기 소모가 확 늘어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필터를 꺼내서 물 청소를 좀 해주시고 중요한 건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셔야 해요. 2주에 한 번? 네네. 네. 네, 한 10분 그 정도 간단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월 전기세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정말로요. 이야, 필터 청소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군요. 귀찮아도 이건 꼭 해야겠네요. 그럼요. 필수입니다. 그럼 이렇게 에어컨 자체 관리 말고 혹시 주변 환경을 좀 바꿔서 냉방 효율을 높이는 그런 팁도 있을까요? 그럼요.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.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첫째는 바람 방향. 이걸 위쪽으로, 그러니까 천장을 향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. 위로요? 왜죠? 찬 공기는 보통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위로 보내야 이게 순환이 되면서 방 전체가 좀 빠르고 균일하게 시원해집니다. 오호, 그렇군요. 위쪽으로. 네. 그리고 둘째는 햇빛이 아주 강한 낮 시간대 있잖아요. 특히 오후 한 2시에서 5시 사이. 이때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햇빛 차단이요? 네.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열기만 잘 막아줘도 실내 온도가 생각보다 꽤 내려가거든요. 그럼 당연히 에어컨 부담이 확 줄어들죠. 아하.
그리고 뭐 이왕이면 좀 밝은색 커튼이 열반사에 더 효과적이라고들 하죠. 야, 바람은 위로, 햇볕은 차단.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오늘 정보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?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꼭 눌러주세요. 그런데 전문가님,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것 외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전기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. 아,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. 에너지 바우처요? 네, 이게 소득 기준하고 또 세대원 특성 기준,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냉방비랑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 아, 어떤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? 보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시면서 그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 같은 분들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가구원 수에 따라서 또 여름철, 겨울철 지원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일 정확한 건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신분증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주민센터 방문이 제일 확실하군요. 네, 작년에 이게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아요. 혹시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짧은 외출 시에는 켜두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특히 인버터형, 자동이나 AI 모드를 잘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하고 또 바람 방향은 위로, 햇빛은 가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까지. 네, 맞습니다. 이런 방법들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하나씩 실천하는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이면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정말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꾸준히 실천하셔서 시원하고 또 알뜰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고요. 네.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런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끝으로요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도 여러분 각자의 생활 환경에 맞는 나만의 최적의 시원함은 뭘까?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여름나기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. 좋은 말씀이십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